네, 이 시간은 멈춰주세요. 몇 초 가버렸네. 민주화의 성지, 인권, 자유, 정의의 도시, 광주 서울 국회의원 양문화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띄워보세요.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7km 정도 됩니다. 최대 속도가 37km, 네. 20노트입니다. 이 속도 나옵니까? 네. 예. 추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중공업 사장은 마지막 배의 연도 시기는 내년 2월 3월 하겠습니다. 이 증언대로 한다면은 운항은 내년 7, 8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계속 내년 3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출항은 내년 3월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예. 또 수주했던 내용을 보면은 배가 1차 분량은 199인승인데 이건 155인승입니다. 한 40명이 덜 탑니다. 그런데 책당 가격은 1차 분량은 29억인데 39억입니다. 사람은 덜 타는데 10억이 올라갑니다. 좀 이상해요. 일반인이 봤을 때 특혜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감사시켰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심의 시선으로 이것저것 들여다보시면 다 오늘 아까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 좋습니다. 감사 결과를 본 의원실로 좀 보내주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드러난 결과는 시장님이 작년 국감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속도에 있어서 시장님은 제가 여러 번 질문했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20노트 나온다. 그럼으로써 일반은 75분, 급행은 54분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서 경기형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 드러난 결과는 20노트가 나오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고 일반은 75분이 아니라 127분이 됐습니다. 급행은 54분이 아니라 시에서 받은 제가 자료는 테스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은 8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고에서 잠시까지 지하철로 가면 1시간이면 갑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쟁성은 이미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운항시기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 이 현재 배의 건조 진행에 봐서는 절대로 내년 3월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2024년 10월 하다가 3월 하다가 6월, 9월로 연기됐습니다. 시기가 틀렸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세 번째 후속 물량 예비 배를 했던 내척을 했던 은성중공업의 특혜성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거 전부 감사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감사 결과 제출하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은성중공업에 대해서 특혜 지배에 대해서 조사 계획만 세웠다가 우리 국회에서 이게 감사를 요청하니까 중단이 됐어요. 즉 감사 안 했어요. 조사 계획이 다 중단이 됐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 국감 때 제 질문에 답했던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위증을 하신 것인지 한강버스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당시만 하더라도 설계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 건조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약속이 지켜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다 인도되고 난 다음에는 뭐 하자담보 책임이나 지치상금이나 이런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아까 이제 앞에 거는 199인승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됐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위증도 아니고 무지하고 무능한 것도 아니다. 일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한 거 아시죠? 네. 안전점검.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배 2척만 가지고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런 수없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도착했던 7척을 전부 했다면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왜 배가 이런 안전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나중에 답변을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게 우연히
그날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PPT 볼까요? 이 배는 서둘러서 시장님이 설정해놓은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배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6월 달에 이크루즈에서 감리 보고서 공정률을 보면은 은성 두 척, 가덕 중공업이 도저히 9월까지, 10월까지 배를 제조할 수가 없어요, 공정률이. 배가 이 6월달 감리 보고서 시점으로 3개월 후면은 배를 취항을 해야 되는데 한 척도 안 만들어놨습니다. 감리 보고서에 제작할 능력이 없다고 써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는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일정을 재검토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 PPT 봅시다. 근데 시장님께서는 연내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10월달 취항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PPT 볼까요? 가덕중공업소의 선박 인도가 늦어졌나? 은성에서 받기로 했던 설계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 제재표는 알루미늄이 20% 부족했습니다. 시장님, 요 보고서 그때 받으셨죠? 이게 감리 보고서 배 진척 정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이런 보고서를 받으셨으면은 당연히 재검토를 하셨어야지, 왜 이거 배가 한 척도 지금 못 만든 상태인데 그대로 10월을 강행하셨습니까? 이 배를 이렇게 강행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조혜영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답변을 줬지만 서둘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왜 서둘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만드는 정치 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배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게 합리적 지적이고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번에 답변 좀 해주세요. 무슨 뭐 정치적인 스케줄이다 이런 건 다 오해시고요. 가덕 처음에 은성에 줬다가 은성이 제때에 빠른 시일 내에 못 만들어서 새로 사업자를 선정한 게 가덕이었고, 그 가덕에서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지금 의원님 대안으로 제시한 대로 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면 아마 그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증가가 됐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속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소조선업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배 건조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대형 선박과는 달리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중하위 수준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늦춘다거나 재검토한다고 해서 더 훌륭한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장나고 있는 것이 가덕에서 만들어서 고장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실업체가 만들어서 고장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고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박의 건조 과정에 일일이 다 개입을 합니다. 그 공단에서, 해수부 산하의 공단에서. 그래서 설계 끝나면 감수, 건조 끝나면 감수, 건조 과정에서도 수십 차례 용접 끝나면 감수, 또 전기계통 설치하면 감수,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관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을, 기계적인 완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걸 믿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해인 의원님.